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지하철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의 최첨단 시설과 편리한 환승 같은 놀라운 시스템을 겪어보고는 한국의 지하철이 괜히 전 세계 1등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며 혀를 내두르곤 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 방문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고 똑같은 실수에 대한 한국인과 자신의 나라 사람과의 극명한 행동 차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유학 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으로 부모님께서는 대학원 과정은 미국에서 밟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할 겸 이 커뮤니티를 자주 방문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 몹시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지 말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일단 내 중국 친구들은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전에도 한국 문화를 좋아했고 어렸을 때 한국으로 가족 여행도 몇 번 갔던 적이 있어서 자연스레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 이러한 호감을 바탕으로 대학 생활도 한국에서 하게 된 거지.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과는 별개로 한국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내 친구들의 영향 때문인지 솔직히 한국이 잘 산다거나 시민의식이 높다거나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저 한국식 패션과 화장법 등을 배우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한국 배우나 가수들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거지. 어쨌든 나는 학교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관계처럼 이 친구가 내게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나와 친구가 된 거구나 싶었어. 하지만 내가 들었던 것과는 달리 이 친구는 중국어를 전혀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저 타지에서 온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하더라고. 나는 아무런 이득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이 친구의 말이 조금 미심쩍었고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꽤나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친해질 겸 지하철을 타고 번화가를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나는 한국 지하철을 타본 적이 많지 않고 그나마 탄 것도 여유로운 시간대에만 탔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안락함과 편안함을 자랑한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재수없게도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고 나는 한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혼잡한 시간대의 지하철은 중국 지하철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타는구나 싶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었거든. 그리고 나는 갑자기 중국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살 때 나는 절대로 혼잡한 지하철은 탑승하지 않았거든. 왜냐하면 중국의 지하철에서는 나가야 되니 조금만 비켜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비켜주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비집고 빠져나가다가 누군가를 건들기라도 하면 온갖 욕은 다 먹게 되지. 나는 키가 작고 여자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만만히 보고 나에게 더욱 혹독하게 대했는데 내가 중국에 만원 지하철을 빠져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밀려서 어떤 아저씨의 어깨를 친 적이 있었거든. 그러자 그 아저씨는 나의 머리를 때리며 온갖 저주를 퍼붓더라고. 나는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만원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된 거지. 따라서 나는 얼굴이 창백히 질려서 친구에게 이런 지하철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내 친구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원래 이렇게 혼잡하고 아마 이런 혼잡함은 1시간 이상은 지속될 거라고 말하며 자신이 알아서 이끌어줄 테니 조금만 참아보자고 말하더라. 나는 그렇게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혼잡한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지하철이 출발하는 순간 그때의 중국인 아저씨가 생각나서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어. 잠시 후 우리는 환승을 하기 위해 하차를 하려고 했고 내 친구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나갈게요 라고 외치더라. 그 순간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좁디좁아서 없다시피 한 공간들을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몸을 비켜줘서 공간을 만들어주더라고.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사람들도 절대로 내리기 전에는 먼저 타지 않아서 나는 정말 쾌적하게 지하철에서 내릴 수 있었어. 이 장면을 보고
한국과 중국의 시민의식 차이는 내가 배웠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구나 싶었어. 그리고 환승을 하고 다른 호선의 지하철을 탈 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고 열차를 잠자코 기다렸는데 나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필연적으로 새치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줄을 정직하게 섰다간 영영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야. 따라서 무조건 새치기를 해서 지하철에 탑승해야 하고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그렇게 지하철에 탑승하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사람들을 통과해 가다가 어떤 남성의 어깨를 쳐버렸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나의 이런 모습을 본 내 친구는 빨리 내리지 않고 뭐하냐며 내 손을 이끌어줘서 무사히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다. 재밌는 건 나에게 어깨로 가격을 당한 남성은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인데 나는 이 모습에 더욱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중국에서 누군가와 어깨를 살짝이라도 부딪힌다면 무조건 서로 욕을 하며 심한 경우 도끼 같은 쇠붙이를 꺼내서 혈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어깨를 부딪힌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주고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거든. 따라서 중국에서는 실수로라도 어깨를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고의가 아님을 표시하기 위해 곧바로 사과를 해야 한다. 잘못 걸리면 폭행에서 끝나지 않고 흉기로 된통 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어쨌든 나는 한국인 친구에게 한국인들은 어깨가 부딪혔는데도 사과를 주고받지 않는 거냐고 물었고 친구는 어깨가 강하게 부딪힌다면 당연히 사과를 주고받지만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짝 부딪힌다면 둘 다 실수인 것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말하더라. 한국의 지옥철을 남들과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육포라면서 말이야.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냉혈한 민족이라고 배운 나로서는 이러한 한국의 진짜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국인들은 정말 남을 배려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한국에서 자랐다면 실수로 남의 어깨를 쳤다고 폭행까지 당하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겠지? 그리고 과연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들은 총부터 꺼낸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나는 한국에서 계속 지내며 나의 트라우마를 잘 치료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에도 한국인들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 나는 그들의 이런 무신경함에 적응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 아마 한국인들이 이런 부딪히는 행위를 딱히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나라가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시비가 붙어도 최소한 죽을 염려는 없기 때문인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만 이런 문화가 유지될 리 없어.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는 한국 말고도 여러 나라가 존재한다. 중국도 총기가 흔치 않지. 하지만 그들은 총기 대신 흉기를 든다. 내 생각에 이건 그냥 시민의식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 나는 미국인이고 미국에서도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면 먼저 사과부터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뒤에서 총알이 날아올지도 모르거든.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참 안전한 국가인 것 같아. 너는 한국에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간다고 했지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네가 가장 문제일걸. 나는 한국에 교환학생을 갔다 온 적이 있고 꼭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들이더라고. 내 한국인 친구들을 건들지 말고 제발 조용히 있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길 바란다. 맞아. 한국 내 중국인들이 갖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나 또한 중국말이 들리면 곧바로 자리를 피한다. 중국인들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거든. 한국인과 다른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그냥 너는 한국인 편을 들면 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도 이해해주는 사려 깊은 민족이므로 그들이 화를 냈다는 건 분명히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뜻이거든. 중국인들은
실수를 사과해도 절대 봐주지 않던데. 나는 중국에 놀러가서 어떤 옷통을 벗은 중국 남성과 부딪혔고 그는 내가 사과를 했음에도 뭔가를 들고 죽일 듯이 쫓아오더라고. 아마 그 남성이 쫓아온 것은 너의 영어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기본적인 영어조차 못하니까 말이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